문재인 정권이 보통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을 지명하는 행태를 벗어나서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관에 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명수 후보자는요,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았습니다. 여기 소속 판사들이 법원에서 티는 판결을 해서 우리 사회에 여러 번 사회적인 논란과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또 그는 법원 행정처의 사법권 남용 사태 진원지였던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 회장도 지냈습니다. 이 사태는 법원 행정처의 간부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대법원장 권한 관련 세미나를 축소하도록 후배 판사에게 지시한 일이 공개되면서요, 이 문제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자, 결국은 이 지금 법원 내부의 논란의 즉 좌파 진보 쪽에 대변하는 판사들의 수장격으로 논란을 일으킨 사람을 대법원장에 임명함으로써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가 이제는 남들을 의식하지 않고 이 사법부까지도 한마디로 진보 쪽으로 축을 옮긴다는 겁니다. 사실상 민주당 지향, 정치 성향을 보여왔던 이유정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이어서 차례차례로 검찰, 그리고 대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 등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명수 후보자가 있었던 우리법연구회가 지금 10년 만에 지금 이 논란의 대상으로 또 올랐는데요. 이 단체가 전면적으로 이 한국 사법부의 방향을 왼쪽으로 끌고 갈 중심축으로 지금 떠올란 겁니다. 이 우리법연구회는 88년에 김용철 대법원장 연임에 반대해서 연판장을 돌린 소장판사들의 모임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뒤에 노무현 정권 시절 이쪽에 속했던 어떤 판사들이 주요 직책에 이렇게 오르면서 이제 실세 조직이 되어 갔는데, 이명박 정권에서는 소속 판사들이 SNS 등에 대통령을 비꼰 까카새끼 짬뽕이라는 글을 올리는 등 파문을 빚으면서 내리막길로 좀 갔는데, 그래서 회원수가 한때 120에서 60명으로 줄었는데 지금까지 버티어 오다가 다시 노무현 정권 투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실세 단체로 떠올랐습니다. 김명수 후보자가 지명을 받은 직후 법무부는 신임 법무실장에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인 이용구 변호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법무부 법무실장은 검사가 보통 하는데 검사 아닌 밖에 나가 있던 변호사가 법무실장이 된 것은 50년 만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법무부 법무실장도 노무현 정권 초기 대법관 임명에 반대 연판장을 돌린 젊은 판사들의 모임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김 후보자도 당시, 그러니까 김 대법관 후보자도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이용구 법무실장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국회 측 소추위원으로 탄핵 가결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김명수 후보자는 처음에는 우리법연구회, 그 이후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가 사회적으로 무리가 많이 빚어지니까 탈퇴해서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했는데, 이 두 단체가 서로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 서로 적절하게 간온으로 역할을 분담한 단체로 비춰지는데, 이 단체가 지금 지난 5월달에 청와대 첫 법무비서관이 된 문재인 정권에 김형년 전 부장판사도 여기 인권법연구회 간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자, 문재인 정부는 촛불신탁, 국민명령 등으로 국방개혁도, 사법부 개혁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적폐청산도 다 국민의 명령이고 촛불의 신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엊그제는 대통령이 직접 TV에 나와서 직접 민주주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헌법에 위반되는 발언으로 탄핵 시비가 놓을 만한 이야기고요. 야당들은 협치 포기 선언이라고 일체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20일 전 국민에 중계된 이 국민보고회에서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평소 정치를 구경만 하고 있다가 선거 때 한 표 던지는 것이 간접민주주의다. 근데 이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직접 민주주의가 지금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촛불 집회처럼 정치가 잘못할 때 직접 촛불을 들어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고 댓글을 통해 의사표시를 하고 그리고 정당의 권리당원으로 참여하고 정부의 정책도 직접 제안하고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현 문재인 정부가 촛불 혁명으로 수립된 정부다. 그러면 문 대통령은 합법적인 정치 과정을 거쳐서 당선된 대통령이 아니라 촛불 혁명으로 지난 정권을 쫓아내고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된 정부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모양인데요. 그러면 옛날에 군부가 쿠데타를 했듯이 이번에는 국민들을 동원해서 혁명을 해서 그리고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보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 과정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대통령직을 쫓겨난 것이지 혁명으로 쫓겨난 게 아닌데 어찌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지지도 80% 넘는다고 그거 안 믿는 국민이 대부분이고 저도 안 믿습니다. 그러면 뭐든지 말할 수 있고 뭐든지 떠들 수 있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래서 국민들 보고 직접 민주주의를 선동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직접 민주주의가요. 한마디로 의회 민주주의를 이렇게 훼손시키고 야당을 고립시키고 결국은 우중전치로 결국은 거리로 대중을 끌어내서 직접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민주주의를 목소리가 크고 고함이 크고 잘 조직된 사람들이 끌고 가서 정권을 뒤집을 수도 있고 정권을 갖다가 독재화시킬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까? 현대 민주주의 역사에서 거리에 나온 대중이 아주 합법적으로 지속적인 민주주의를 지속해간 나라가 어디 있는지 한번 사례를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청와대에요. 386 주사파에 가까운 운동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 지금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전대협 의장, 국정상황실장 전대협 부산대 총학생의장, 그리고 제1부속실 비서관 전대협 소속으로 국민대 총학생의장, 제2부속실 비서관 전대협 이하여대 총학생의장, 정무기획비서관 전대협 전북대 총학생의장, 정무비서관 전대협 원광대 총학생회장, 시민사회비서관 전대협 전북대 총학생회 여학생회 회장, 문화국장 전대협 연대사업국장, 연설비서관 전대협 문화국장입니다. 이 밖에도 임종석 비서실장의 지휘를 받는 비서실 조직이 26명 중에 전대협 의장단 출신이 9명이고 또 행정관으로 일하는 전대협 출신 총수는 현재 약 10여 명 정도 된다. 그래서 약 30명의 전대협 출신들이 청와대에 들어가고 있다. 근데 이 전대협 출신들 대부분은 주사파로 학생운동을 한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전대협은 결국은 대부분이 당시에 이적단체로 이렇게 규정을 했고 임종석은 그 전대협 활동으로 징역형도 살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장악한 청와대가요. 지금 국민들에게 갖가지 포퓰리즘 한마디로 선심쇼를 벌이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면서 도발하는 북한에는 말을 하지 않고 우방인 미국에 손발을 묶으면서 전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화로 북한의 핵을 미사일을 제거한다고 말합니다. 그 사이에 문 대통령이 설정해 놓은 레드라인에 결국은 북한이 핵과 ICBM을 안심하고 만들으라는 이야기로 국민들 다수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는 일방적으로 꽃길을 걷게 해주겠다고 생쇼를 하면서 전 전파를 동원해서 한마디로 을지훈련하기 전날 축제처럼 자신들의 국정을 홍보했습니다. 그리고는 을지훈련 첫날에 미국의 상원의원들을 불러놓고 거기에다가 조그마한 군사적 옵션이라도 하면 안 된다고 다시 말뚝을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직접 민주주의를 선동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무시하고 우리는 하늘이 부여한 한마디로 권한을 가졌고 도덕성을 가졌고 정의를 가졌고 양심을 독점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저항하는 놈들은 전부 적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곳곳을 까뒤집고 조사를 하면서 다들 무서워서 말을 못하게 하고 있고 그러면서 언론을 장악한 뒤 그들의 지지율이 80%가 넘는다고 떠들어대면서 지지율이 높은 정권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제 장담하는데요. 이렇게 6개월만 해보십시오. 나라 꼴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때도 지금 하는 이야기가 통하는지 제 장담을 하겠습니다. 자, 이 우매한 국민들이요. 정신을 차리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이 장단에 춤을 춘 대가도요. 결국 당신들한테 다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가 잘못했고 박근혜 정권이 잘못했고 그거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정권이 국민들을 거의 원숭이 수준으로 여기면서 생쇼를 하고 있는 부분이 옳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박근혜 정권이 틀렸다면 문재인 정권이 가고 있는 방향도 100% 틀린 겁니다. 두 사람이요. 서로 극단적인 것 같지만은 제가 볼 때 극단적으로 배치되면서 어떻게 보면 하는 꼴이 똑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요. 또 다른 방향으로 지난번에는 저쪽으로 가서 망했으면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면서 망하고 있습니다. 자,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저희 좌파들이 장악한 청와대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신 못 차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상대로 파퓰리즘으로 생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요. 언젠가는 이 쇼도 끝날 때가 있을 거라 봅니다.